우리 이제 전번 시간에 이제 맑고 깨끗한 수정의 비유를 했죠. 오늘 수정의 비유로 본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경문 6번 보십시오. 저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꿈보다는 이 몸이 먼저 알아요, 몸이. 앉아서 수행해보면 몸이 먼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꿈도 이제 송강사 있을 때도 큰일이 있을 때 꿈을 한번 꾼 적도 있긴 있는데, 수행을 해보면은, 이 몸이 이제 수행 현상이 달라요.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더라고요. 수정의 비유 이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와 같이 덕분이요, 저 맑고 깨끗한 수정 위에서 물든 색깔으로 결합하는 것처럼 의탁의 모습 위에 변기소지의 모습의 은설과 습기도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의탁의 모습 위에 변기소지의 모습의 은설, 습기라는 말을 했죠. 네. 이게 이제 수정이라 하는 깨끗한 수정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마음을 비유한 것이잖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그 줄을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정이 여러 가지 색깔과 결합하여 제청이나 대청과 유사한 가까이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의탁의 모습의 흠망 분별을 인하여 변기 소지의 모습인 은설과 습기가 마치 눈빛의 흐물처럼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게 투명한 구슬이 있다. 그럼 주변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면은, 예, 물건이 있다 이러면은 이게 서로가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 건 의탁입니다. 타를 의지하지만은 결합을 해가 요런 모습이 생기고 요런 모습이 생기고 요런 모습이 생기고 이런 모습들은 이거는 이제 변기 소집이에요. 이 변기 소집이라면은 이 주변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모습은 이건 의탁이성이에요. 그렇지만은 수정 자체는 사실은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건 원성실성이죠. 여기는 실상이라고, 원성실상, 여도 상이라고. 그래 이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하고 어울려 있는 것은 의탁이상이지만은 거의 나타나가지고 마치 실제 있는 같이 보이는 것은 변기수입상이에요. 그렇지만 수정 자체는 원성실상의 모습, 진여의 모습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설과 습기 하는 거죠. 은설, 습기라고 얘기하는 건 종자를 얘기합니다. 정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말을 하는 거요, 뭐 글 쓰는 것, 이런 대화하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이게 듣기 붙어 있는 거고, 습기라 하는 종자이기 때문에 마치 이 구슬에 저장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혹시 이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죠. 매우 모순된 이야기인데, 이 청정한 법시는 무엇도 받아들이지는 않는데요.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번뇌에 물이 들어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청정한 마음은 어떤 것도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법망경 보살 제품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법망경 보살 제품에도 이것은 파란 것도 아니고 노란 것도 아니고 인과도 아니다.
그건 뭐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격언선사도 말에 애들을 하고 대화에 그런 나오죠. 너희들 나를 한 자를 때리면은 내가 돈을 주겠다. 한 자를 때리면 나는 안 맞았다 이러거든요. 때릴 때마다 안 맞았다. 때리면 아픈데 나는 맞지 않았다. 그러면 맞지 않았으면 아픔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자성이 청정한 것은 무엇도 안 받아들여요. 육조스님 말 맞다나 칼로서 몸을 잘라내더라도 그 아픔은 자성 청정한 마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정오심이 일어나더라도 그 정오심을 자성 청정심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자성이 청정한 이 법신이 번뇌에 물이 들느냐 이기죠. 이것이 이제 사람들은 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정의 비유의 세 가지 모습을 딱 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수정 자체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빨간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파란 것도 네모나고 둥근데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빛일 뿐이죠. 물이 들어있는 같이 빛일 뿐이에요. 물이 들어있지만은 이 수정을 딴 데 싹 옮겨버리면은 그만 그런 빨갛고 파랗고 네모가 둥고 이게 싹 없어져 버려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뭘 얘기하면 번뇌 구등창이 가 있더라도 우리 본마음은 늘 청정한 거예요. 물이 들어있긴 있는데 이 물 들어있는 것은 다만 마치 사물이 비쳐서 나타나는, 거울이 비쳐서 나타나는 모습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물든 것은 언제든지 업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기를 자성이 청정하지만은 번뇌에 물이 들어있다. 이런 말을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맑고 깨끗한 수정의 위에 있는 재청, 대청, 호박, 마갈, 말라갔다 금 등의 그릇된 집착과 같이 의탁의 모습 위에 있는 변기소지의 모습의 집착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수정이 여러 가지 색깔과 결합하여 본래 없던 재청이라든지, 재청이란 말 아시죠? 제석천왕의 구슬, 대청이란 큰 하늘, 이 맑고 하늘 같은 거, 그런 유사한 가까이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변기소지의 모습이 의탁의 모습에 의해 나타나는 걸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의탁의 모습이란 인연이죠. 혹시 이제 그런 건 아시잖아요. 아들이 장가를 들잖아요. 장가를 들면은, 장가를 들어서 한 집안에 살면은 고부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아들이 장가 들어서 며느리를 이제 집에 맞이 들이는 거는 의탁이 성이에요. 의탁이 모습입니다. 인연입니다. 부부 인연을 맺어가지고 부부와 같이 사는 거죠.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변계 소집입니다. 집착이죠. 얘기하자. 며느리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갔다는 등 이런 이게 무의식적인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타치하는 것. 그 인연이라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냥 뺏겼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제가 84년인가 83년인가 저게 거기에 저기 되고 청수장 가는 데 있죠. 정릉 청수장 위에 삼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3개월 주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들어봤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말도 못 입을 담지 못할 욕을 해요. 그런데 내용은 뭔가 하면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며느리다. 바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해요. 아들을 잡은 며느리. 그러면 욕을 하고
대단한 거죠. 대구에서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막 그냥 욕을 했거든요.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한마디 했어요. 그 어머님은 아버님을 잡아먹었네요. 그니 알고 보니까 그 집에는 단명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단명을 한 거예요. 이 단명하는 집안은 전생에 살생한 가부가 많은 집안이에요. 복덕을 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는데 이 병계 소집이라 하는 그런 건 마음대로 헤아리가 집착하는 거. 두루 헤아리서 집착하는 모습을 병계 소집이라 그래요. 두루 헤아린다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걸 있다고 착각했어. 여기서도 이게 대청, 호박, 마갈타 이건 전부 그런 거거든요. 금 등의 그릇된 집착같이 의탁이 모습 위에 있는 그런 인연의 모습에, 인연에서 이루어진 모습에 마치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는 병계 소집의 모습의 집착도 그와 같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좀 길게 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인연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집안이 무슨 우환이 생기고 이러면은 인연을 살펴보고 소모적인 어떤 집착은 버려야 돼요. 우리 여기에 옆 동네를 인수한 것도 이거 인연이에요. 얘기하잖아요. 인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건 전혀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 의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집착하면 그게 병기 소집이 되고, 집착하지 않고 이 의탁의 모습에서 잘 활용하면은 번뇌를 없애는 쪽으로 가면은 원성실성의 모습을 가는 거죠. 이거 그대로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병기소이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이라는 건 우리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상의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저 맑고 깨끗한 수정처럼 의탁의 모습도 마땅히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38주에 보십시오. 맑고 깨끗한 수정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원래 없던 재청, 대청, 호박 등의 색을 나타내는 것처럼 의탁의 모습이 바로 인연임을 나타내지만 인연으로 생긴 것은 자체가 없듯이, 그 인연으로 생긴 자체가 없는데 있다 보면은 병기소집이에요. 자체가 없듯이 의탁의 모습도 그와 같다. 80하원경 제27권 10해양법 제25권의 5에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자체가 없는 줄을 잘 살펴 관찰하여 보시하는 업이나 업으로 받을 가부를 탐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의탁의 모습도 그게 꼭 실체가 없다. 그래 맑고 깨끗한 수정과 같다. 그래서 이 의탁이 위에 병계 소유성을 싹 없애버리면은 의탁이가 원성실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걸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화합한 건 의탁이 모습인데 요에 이 병계 소집이 있잖아요. 요걸 싹 없애버린 거죠. 이거 실체하지 않다가 이래 없애버리면은 이게 없애버리면 병계 소집이 사라지죠. 그러면 이 의탁이 자체가 그대로 원성 실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병계 소집을 무명으로 봐도 됩니다. 무명으로 봐도 무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게 좋죠. 의탁이 성을 모르는 걸 무명이라 그래요. 그러니 인연의 이치를 모르는 걸 무명이라.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병계 소집의 모습입니다. 병계 소집의 모습 그 안에 다 무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거는 그런 것이죠.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은 전부 다 무명의 소치로 보면 돼요. 이분법적인 것.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개 누가 이래서 아주 나쁜 녀석입니다. 딱 이렇게 이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상대를 적으로 딱 돌리죠. 이분은 무지에 사여버린 겁니다. 이런 걸 무지라고. 그 사람은 나쁘다. 어떻게 그런 거를 가져올 수가 있냐. 그런 걸 절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나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수행하러 온 사람이 수행을 하다가 절에 밖에 나가가지고 고기도 좀 먹고 들어왔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불자도 아니고 그런데 절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 먹었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고기를 먹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야단 친 사람이 바로 병기 소집이 걸려 있는 거죠. 무지 소산이에요. 그러면 안 돼. 내가 바로 얘기했어.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불교의 경찰관이다. 그거는 마구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말아라.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이고 불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설사 안다 하더라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걸 투집 잡아가지고 당신은 수행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기하죠.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포용할 줄 알고. 근데 그런 걸 내가 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자기도 또 범부면서 범부가 하는 꼴은 못 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병기 소집이 그런 거고 그런 게 전부 다 무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래 보시면 틀림없는 거죠. 많아요. 다음에 이제 198페이지 보십시오. 저 맑고 깨끗한 수정 위에 있는 제청, 대청, 호방, 말라갈타, 순금 등의 모양이 항상 언제까지나 진실이 없고 이게 뭐 호박같이 뭐 비친 것이지 비친 것이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진실이 없다는 거죠. 자체 성품의 무자성의 성품인 것처럼 자체 성품이 없다는 거죠. 의탁의 모습 위에서는 병기 소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미래에는 항상 진실이 없고 자성의 성품이 없다. 원성실의 모습도 반드시 그와 같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게 이제 인연의 모습 위에서는 마치 있는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뭐 항상 진실이 없는 거죠. 이야기하자. 자체 성품도 없고 원성실도 마찬가지. 원성실이라 하는 게 진여인데 진여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건 의탁이의 모습 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의탁이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타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모습, 이 인연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병기 소집도 잘 알고 원성실성도 잘 아는 겁니다. 항상 이 의탁이가 중간에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나 얘기하자면 이게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그때도 한 85년 정도 되나 83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초파리 거기서 내려갑니다. 옆에 학생이 앉아가지고 학생이라 해야 돼, 청년이라 해야 돼. 나보고 하는 말, 선생, 이야기 좀 합시다. 내가 스님인 줄 알면서 선생이라 그래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말. 자기는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한신대학에 다니는 신학생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시오. 그랬더니 뭐 이야기하는 요지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느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다. 지상이 인간에 싹 주고 한 명도 없이 딱 죽더라도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 요지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이랬더니만, 그 다음에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선생은 청와대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청와대에 있는 줄 알지 않느냐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그와 같이 존재한다. 당신은 신을 보지 못하지만 신이 있는 같이 신은 그와 같이 존재합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이다. 이랬더니만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선생은 바닷가에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갈매기 발자국을 보면은 갈매기가 있는 줄 알지 않느냐고. 아, 그 말은 맞다고. 신도 그와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면 학생은 신의 발자국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첫 번째 바로 뻥 떠버리는 거죠. 자기가 언제 신의 발자국 본 적 있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저한테 그런 질문이 있으면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스님이 신의 발자국 본 적 있습니까? 막 묻는다면 성경 구절 하나가 다 신의 발자국이 아니냐고 이렇게 대답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그런 재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는 결정차를 날렸죠. 청와대는 어차피 사람이 만든 것인데 만약 그 비유대로 하자면은 결국 신이라 하는 존재도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었다 하는 거 되는데 그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 뻥 뜬 거죠.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비유를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되고 설명을 제대로 해야 돼요. 못하면 그래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딱 그래 학생은 장가를 갔느냐 했으니까 안 갔대. 그러면 남녀가 결혼하면 뭐라 그러지? 이러니까 부부다. 그러면 아이가 생기면 아이 입장에서는 부부를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부모다. 그런데 만약 그게 진실이라면은 인간이 다 죽고 한 명도 남지 않고 하나님은 존재한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자식이 없는 부부를 부모라 하면은 그 말이 되느냐? 있지 안 맞지 않느냐? 이때는 막 자기 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서 부모라 하는 건 맞지만 자식이 없는데 중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면은 하나님 부모일 텐데 그거 어찌된 일이냐? 슬그머니 나가더니만 술을 한 잔 마시고 왔어. 또 얘기를 하지. 근데 벌써 대전에 다 와가지고 그 사람 대전에 내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학생을 넉다운 시켜놨는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학생은 철저한 이분법적 사고로 저한테 대들었던 거예요. 이분법적 사고. 저는 연기법으로 관계성,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런 관계성으로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변기 소집을 타파하는 그 이분법적 사고는 변기 소집이에요. 자기가 이 아래에서 집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연법을 들어대서 굴복을 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의탁이라 하는 이 인연을 잘 캐치했을 때 변기 소집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기 소집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의탁의 모습 위에서는 변기 소집 모습으로 말미암아 항상 진실이 없고 자성의 성품이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이 생기고 고부 간의 갈등이 생기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인연법으로 딱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어제 이렇게 부산에서 차를 타고 왔는데 이 세 사람 나까지 네 사람이 이제 자비선 싸왔어요. 근데 한 분이 할머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부부싸움을 대판한 거야. 신나게 싸움을 하다가 부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싸움은 부질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딱 들더래. 그래서 싸우다가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저는 어떻고 그는 어떻고 이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법에 대한 얘기를 쫙 한 거예요. 했더니 막 남편이 딱 듣더니 막 그래 마누라가 절에다 하는 효과가 있긴 있구나 이러더니 또 그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 날 자고 나가서 당신이 나보다 낫네 그러더라네. 그래 이게 그 법문을 듣고 이러면은 조리 있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치를 설명을 가능한 거예요. 그래 부부싸움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남편은 그냥 딱그 백기를 딱 들어버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 이 인연법을 잘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걸래. 그러면 원성실의 모습도 안다. 원칙소원자 봅시다. 1번. 이것은 넷째 원성실에 합한 것이다. 여기 두 단계가 있다. 즉 첫째 단계는 앞의 비유를 거듭한 것이요. 둘째 단계는 법이 비유와 같다는 것을 해석한 것이니 이것은 그 첫째이다. 수정에 진실한 청색 등이 없는 것을 진실이 없다 하고 청색이 있다고 보는 건 변기수입성이에요. 그리고 청색은 본래 없는 것이죠. 수정에는 또 자성이 없는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진실이 없다는 것은 청색 등의 진실을 막은 것이요. 청색이 있다 하는 진실을 착각하는 걸 막았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 없는 성품이란 비록 청색 등의 진실은 없으나 수정의 성품은 있다는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자, 수정의 성품은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허공은 텅 비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허공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과 같은 얘기. 그러니까 수정 그 자체는 청색도 없고 붉은색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수정 그 자체는 있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무자성 성품인 것처럼 진실이 없고 무자성의 성품인 것처럼 하는 이걸 해석한 거예요. 아주 명쾌한 해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는요, 매우 중요한 공부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오늘 저녁에 성만경 강의를 할 건데, 성만경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열애장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바로 유식삼성과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재전법신을 얘기합니다. 재전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번뇌에 얽혀있는 법신을 얘기해요. 법신은 청정한 건데 번뇌에 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이 수정의 비유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수정 그 자체는 법신이에요. 청정이에요. 그렇지만 그림자가 비칠 수 있어요. 빨갛고 파랗게 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번뇌에 얽혀있는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수정 그 자체는 빨갛고 파란 것이 없듯이 법신이 청정한 그 자체는 번뇌가 본래 없는 거죠. 물은 들 수 있지만 그렇게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유식삼성이 우리 일상생활도 그대로 응용이 되지만 또 한편은 이게 이제 바로 우리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틀림없어요. 자, 원칙소 2번. 원척이라 해야 되는데 원척이라 하는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원척하니까 원칙하면 좀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살 하지만 쌀 하는 게 잘 안 돼요. 제가 그 송강사 가서 살 이러면 다 웃고 이랬는데 송강사 근데 이제 송강사 오래 살다 보니 쌀 하는 게 되더라고요. 예, 쌀. 왜냐면 저쪽 지방에 전라도 지방에 이게 발음이 정확하거든요. 근데 경상도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쌀 이러죠. 혀가 길고 거의 안 닿네.
혀도 말이죠. 혀에도 관상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 엉뚱한 얘기인데 혀에도 관상이 있어요. 혀가 있는데 혀가 두툼한 게 좋은데 너무 두툼하면은 말을 잘 못한다. 혀가 얇으면 노래 같은 거 잘 부르지만 복이 좀 떨어진다나 뭐잖아. 그렇지만 혀의 한 중앙에 줄이 이렇게 쫙 꺼지는 게 좋대요. 본인이 정말 혀 끄집어내서 한번 보십시오. 그걸 보십시오. 정말 이 줄이 꺼져 있는가? 저는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자, 원칙소 2에 봐. 상상시와 항항시에 대해서는 두 해석이 있다. 여기에 이제 그 상상시, 하항시라 하는 말은, 예, 여기 나오죠. 그 한문의 원문 두 번째 줄 보면, 상상시, 항항시 이렇게 돼 있어. 네. 근데 이제 번역에는 그냥 항상 언제까지나 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해석이 있네요. 즉, 어떤 이는 과거에 과거가 없기 때문에 상상시라 하고, 과거에는 과거가 없다. 그래. 그래서 상상시라 하는 항상 하다 하는 그 시를 얘기하고요. 미래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항항시라고 한다 하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상상시, 항항시라 하는 건 붙이면은 항상이라는 뜻인데, 항상이라 하는 말은 과거와 미래가 없다는 현재 이 순간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하고, 어떤 이는 진실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상상시라 하고, 자성이 없는 성품이기 때문에 항항시라고 한다고 해요. 이것도 말이 맞네요. 진실이 없고 자성이 없는 성품이죠. 자성이 있다든지 진실이 있다든지 이러면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아유를 이렇게 붙여보면 그런 거죠. 자, 원칙소 3번. 이것은 법이 비유와 같음을 해석한 것이다. 의탁의 모습에 집착하는 바 실화 등의 성품이 없는 것을 자성이 없는 성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탁의 모습에 집착하면서 내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자아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의탁의 모습은 인연이잖아요. 그런 데는 성품이 없다. 무아라는 거죠. 그래, 자성이 없는 성품이란다. 혹은 의탁의 모습에 집착할 진실은 없으면서 자성이 없는 성품은 있다라는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의탁의 모습, 인연의 모습, 집착할 진실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내재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성이 없는 성품은 그거 자체는 있다 이기죠. 호공은 피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호공 자체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하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중간학파, 기류논증 중간학파에서는 이것도 비판을 합니다. 얘기하잖아. 그 자성이 없는 성품이 있다 하는 그것도 무자성이다. 그걸 있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걸 강력히 비판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달라이라마입니다. 본문 들으면 항상 그걸 얘기를 해요. 유식을 비판할 때 이 유식의 원성실성을 있다고 보는 것을 비판을 해버립니다. 무자성으로 봐야 되지 없는 것도 그 자체에 있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예. 딴 얘기는 뭐예요? 하세요. 예를 들면, 예. 금강경은 여덟 시 같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 썼다든가, 예. 그게 굉장히 한심을 더 내잖아요. 예. 거기 한심을 내야 되느냐. 아. 그게 그렇게, 거기에 그것으로서는 세상에 제가 그 도낭에 이제 한번 그 성지순례 갔는데 무지가 춥더라고요.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예. 다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티벳
불교에서 무직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서를 나타냅니다. 상서. 예. 상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서는 이제 법회를 본다든지 법을 설할 때나 이런 것, 그러면 그런 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자체가 좋아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무지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진실하게 뭐 법회를 한다든지 뭐 독성을 한다든지 함으로 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발심이 일어난다면 내 보리심을 일으켜야 되겠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건 매우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좋다 하는 수준으로 가버리면은 그 무지개 뜬 것이 아까운 거야.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하는 거는 네.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라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대승기신론서에서는 이걸 얘기합니다. 외연을 얘기하고 정인불성을 얘기해요. 그건 외연이 뭔가 하면 이거 불보살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꿈에 부처님이나 보살이 나타난다. 그 외연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타나느냐? 이걸 설명을 해요. 정인불성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정인불성인과 외연의 연이 만나면은 인연이죠. 이 인연이 만나면 뭐가 생기느냐? 발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발보리심이에요. 얘기하자. 부처님 나타났다. 꿈에 나타났다. 기도 중에 내 머리를 담아 주신다. 기도에 법문을 설해 주신다. 이러는 거는 그 자체로 뭘 의미하느냐? 마명보살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을 일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상서가 나타날 때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뭐 저기 가가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런 뭐 비슷한 거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매달려 가지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좋아하면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무직이 뜬 것이 아깝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더 좋은 게 저게 뭐고, 네, 안 변호사님처럼 그 열반당에 딱 앉으니까 열반당 안에 꽃비가 막 내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꽃이 점점점 커지더니 꽃이 환한 빛으로 쫙 바뀌면서 이 기쁨이 싹 생기는데 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가. 썽썽 의식 남아있는 상태로 싹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 일어서가 두리번거려 보니까 다 자선하고 있으니 본인 또 사진 몇 장 찍어서 앉아서 자선을 했다는 거죠. 그래 이게 뭔가 뭐 이 성지에 왔을 때 그 감동의 물결이 명상하고 결합이 돼 가지고 마음 상태가 그렇게 싹 바뀌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상서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상서를 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자기 이 내면 관찰하면서 그런 게 일어나면서 자기 몸이 무상이란 무아를 보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거예요. 얘기하면. 다른 건 아니에요. 얘기해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변호사님은 그런 게 아니더라. 몇 명이나 돼요. 근데 자기 내적 체험이니까 얘기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적 체험이니까. 그래 이거는 명상하면서 성지수를 했던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얘기하면. 안 변호사님도 그 전에 5년 전에도 왔었대요. 2번째입니다. 근데 왜 첫 번째 갔을 때는 감흥이 없다가 2번째는 왜 감흥이 있느냐는 거예요. 따라 나선 이유가 바로 아마 첫 번째 목적은 존자님 한번 친견하는 거고 2번째는 뭔가 하면은 명상하면서 성지순례 한다는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 나섰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저는 가장 좋았던 곳이 부타가야였어요. 부타가야 대탑에 일찍 가가지고 앱을 드리고, 앱을 드릴 때 행벌 서는 팀에서 열심히 목탁도 드리고 경전 독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 보리수 밑에서 성도하셨는데 우리가 그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했다 하는 건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고 사방을 보니까 하늘은 아주 푸르를 뿐만 아니라 햇빛이 이 보리수 잎을 갖다가 이렇게 쫙 비친 이 모습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몇 바퀴 돌고 돌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근데 그 사진을 봐도 그래요. 똑같은 감흥이 일어나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것도요. 예. 진짜 인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 인연이에요. 예. 스님은 그렇게 이제 느끼셨잖아요. 예. 근데 또 그 워러 스님 팀은 무지개가 떴대요. 그래가지고 뭐 못 본 사람도 있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또 그 사진에 무지개가 나타나서 내가 거기에 그냥 뭐라 그랬는데요. 예.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인연에 따라서 예, 그럼요. 자비선사에 그거 할 때, 간신보살 저만식 할 때, 무지가 떴어요. 떴는데, 우리 거기에 저만식 할 때 자비선사만 간앙비가 왔습니다. 다른 데는 안 오고. 그래서 무지가 떴어요. 온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온 사람들은. 그래서 상승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보리심을 일으키게 해주는 거예요. 발심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공부 중인데 제가 요 얘기 중이라 제가 그 법장 스님 그 49제 때요. 예. 이렇게 앉아 이제 있는데 선주교 신부님이 이제 조사를 하는 중인데 사실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장 스님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스님 저는 여기 와서 있는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 그랬는데 자꾸 뒤에서 소나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한참을 쳐서 나는 얘기 조사하는데 왜 시끄러운가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는 이렇게 무지개가 그래서 가운데 부처님처럼 조그맣게 그래서 그 사진 많이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으로 법장 스님께서 그래 나 여기 있어. 그러고 대답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제가 딱 스님 저는 여기 지금 와서 있는데 스님 어디 계세요? 이런 생각을 제가 또 법장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이제 여성개발원 그때 학창기고 그러니까 절 만나면 항상 이제 만나면 생각나고 이제 헤어지면 생각이 바쁘시니까 생각을 못 하시다가 날 만나면 항상 미안해서 그냥 저를 미안하다고 신경 쓰시지 마시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있는데 어디 계세요? 그 생각 딱 하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예. 그게 이제 전부 다 발심시켜 주려고 하는 나타나는 장소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사실은 그 무지개 뜬 건 비가 좀 왔었거든요. 아니 그날은 비 오고 난 뒤에 무지개 쓰는 건 당연하죠. 네. 하와이는 하루에도 몇 번 있어요. 진짜 거기 영롱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문 7번으로 넘어갑니다. 병계, 의타, 원성실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유식 삼성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한 덕분이요, 모습과 이름이 서로 응하는 것으로 반연을 삼기 때문에 병기 소지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야, 멋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요? 어떤 모습을 보고
이름으로서 모습에 이름이 서로 응하잖아요. 우리 사물을 보면서 저거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러면은 그게 좀 변기 소집이라는 거죠. 그럼 눈에 보이고 들리는 다 변기 소집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 보고 있다. 환영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요. 그래 여기 이제 그 42번 곡에 42번 이 원칙 소입니다. 이것도 이하는 의능 간문이니 솜씨고 훌륭한 보살을 밝힌다는 것이다. 제법의 형상과 이름이 모든 존재의 형상과 이름이 서로 응함을 반연하면 실체하지 않는 것이 나타난다. 실체하지 않는 것을 반연할 때 가명이 가짜 이름이 발생한다. 즉 이 알립된 가명 개념을 통해 변기의 소지의 모습이 은설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은설에 지나지 않는다. 말이 지나지 않는다. 이건 찻잔 같으면 이건 찻잔은 말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찻잔은 지칭하는 건데 왜 찻잔이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냐? 반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찻잔을 하는 건 우리 일방적으로 이거 찻잔에 대해 했을 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찻잔은 우리 보고 한 번도 찻잔이라고 말해달라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찻잔이라고 이름 하에서 나타나는 상이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아주 고차원적인 건데 찻잔회가 이 찻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요. 실제 사물의 찻잔이 있는데 이 둘 차이가 있어요. 자, 언어에 의해서 형성된 이 찻잔은 던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갑니다. 100년 전에도 찻잔, 200년 전에 찻잔. 찻잔에 의해서 나타난 찻잔 이름에 의해서 형성된 대상은 던져도 안 깨집니다. 그럼 실제 찻잔 탁 던지면 깨져버려요. 그렇죠. 언어에 의한 찻잔은 안 깨진다. 그럼요. 이미지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지금 그 불교 인식 논리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인식 대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식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인식 안에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이제 찻잔을 우리가 바라본다 이거죠. 눈으로 바라볼 때 찻잔을 한 이미지가 일어나요. 근데 이 찻잔은 1찰나, 2찰나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이 무상한 겁니다. 무상한데 우리는 일주일 전에 본 이 찻잔이나 오늘 본 찻잔 똑같은 모양을 보이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1차일 전에 벌써 변해져 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요걸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찻잔을 보고 나타난 이미지를 내가 뒤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면은 마음 안에 인식 대상이 있는 것이지 마음 밖에 인식 대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일한 걸로 본다. 동일하지 않다. 유사할 뿐이다. 유사성이라고 하죠. 유자를 유사성이죠.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걸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인식 대상은 내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밖에 인식 대상, 예를 찻잔 이 자체가 내 밖에 존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맞아야 된다. 첫째, 변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거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런데 눈에 본다고는 불관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던지면 깨지는 거 보면 의존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 내 밖에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전부 다 인식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게 도대체. 이거는 뭐냐, 이러면은 과학적 지식으로 원자의 수준에 봤을 때 모양의 색깔이 없는 겁니다. 결국 파장의 세계를 파장이 눈을 통해 들어오면은 마음이 재구성해서 모양의 색깔을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맞는 진실이에요.
그래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 일제 유심조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뭐 반론하는 여지가 있으면 반론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한 거는 제가 인식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놨냐면은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지 사물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서양의 인식 논리학은 뭘 얘기하는 거? 바로 사물을 인식하니까 그 사물이 내 마음에 이렇게 표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표상으로 나타나니까 대상은 존재한다. 이래 보는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고 문수는 대상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의 색깔이 없는 것이다. 내가 그 만들었어. 내가 보는 것이지. 그럼 대상 인식 대상 내 안에 있는 게 바뀌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불교와 서양의 인식론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보인다 하는 사실을 사람은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적으로 남아야 되고 나쁜 놈이고 나쁜 년이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걸 싫어하죠. 그렇죠. 그 말을 인정하면 결국 나쁜 놈, 자기가 나쁜 놈이지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절대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뭐 날마다 그 법회 때마다 해도 안 돼요.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다 와서 흡수같이 딱 실제 생활을 할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되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해서 다 풀어주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찻잔을 찻잔으로 보면 찻잔으로 보니 그 고민하는 생각이 잘 안 들어가니까 배우고 닦아야 되지 않나. 골치 아픕니다. 예. 그 이제 변기수의 모습 이런 거고, 그 다음에요. 의탁의 모습 위에서 변기수의 모습의 집착을 반면으로 삼기 때문에 의탁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의탁의 모습이라 하는 것은 인연 위에 마치 실체하지 않는 것이 마치 실체는 있다 하는 그걸 집착을 그런 걸 반면으로 삼기 때문에 비춰보니까 의탁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러는 거. 이 말은 뒤집어서 봐야 돼요. 뒤집어서 보면 의탁의 모습이라 하는 게 의해가지고 변기소유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있다고 환영으로 막 집착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게 왜 일어났는가? 근원적은 서로 원인과 조건에서 결합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변기 소집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의탁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싸우는 걸 보면은 막 내 잘났고 니 못났다고 막 싸우는 거 봤을 때 그렇게 싸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예, 둘이 똑같다. 그 말로 또 있어요. 둘이 똑같다 말고 또. 한 소리가 소리 나나? 한 손으로 소리 안 난다. 그렇죠. 이렇게 손뼉에 마주쳐야 소리 난다. 이 소리 마주치는 게 뭡니까? 의탁이성이에요. 이거 소리 인연이. 이래 인연이 돼가지고 싸우는 변기수입이 생겼다는 말. 이 두 번째 얘기 그거예요. 의탁이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결국 찌집볶고 싸우는 것은 인연법으로 풀어라. 인연법으로. 그 해답이 그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실생활에 응용하기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의탁의 모습 위에서 변기소집 모습의 집착이 없는 것을 반면으로 삼기 때문에 원성실성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의탁의 모습 위에서 인연의 모습 위에서 변기소집의 모습이 없어져 버리면 그 자체가 원성실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그 주 44번에 보면요. 타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보이거나 실체가 있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모든 것은 모두 변기소집의 모습의 집착이다. 그 집착은 이름에 불과하고 개념이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착은 의탁의 모습으로
변기 소집의 모습을 관찰하여 고정된 것은 변하는 것이며 분리되어 보이는 것은 상호 의존하며 실체가 없음을 관찰할 때 변기 소집의 모습이 무상임이 밝혀지며 원성실의 모습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성자를 설이라 해놨네요. 성으로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게 왜 읽은데 모르죠? 이거는 저게 뭐고 제가 단 주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이야, 고수가 따로 없어. 아니 진짜 어려워요. 용어가요. 그러니 공부는 이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 원칙 수업 봅시다. 이제 뭔가 확실히 드러났죠. 이것은 의탁의 모습을 해석한 것이니 이른바 변기 소집의 모습의 분별에 집착하여 그래서 연호로 삼기 때문에 의탁이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찌지 뽑고 사오는 그 자체가 의탁이성이 생기게 한 겁니다. 찌지 뽑고 사오고 하는 사오면서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변기 소집이지만 그 자체는 의탁이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탁이성을 변기 소집에 의해서 의탁이성이 생긴다는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의탁이성으로 이해하면은 변기 소집이 없어진다 이런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 말 혈량론 제16권에 의탁이 자상에 있어서 처음으로 자성이 집착하기 때문에 분습을 일으키고 곧 잡념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 또 변기 소집의 모습에서 일어나는 집착 때문에 그것이 의탁임을 알 수 있나니 능히 집착하는 것이 연을 따라 생기기 때문이다. 이 집착은 연을 따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다. 그렇죠? 이 집착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선 볼 때 집착하는 게 있대요. 맞선 볼 때 집착하는 게 뭔 줄 아시죠? 모릅니까? 모르시구나.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는 여자 얼굴이라 키부터 먼저 보고 집착하는 성향이 여자는 학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따집니다. 그 집착이. 아니 서로 좋으면 그냥 결혼해서 살만 될 것이지 왜 그런 걸 따지는지 몰라. 따진다고요. 그런 걸 갖다 그게 이제 여기 다른 거예요.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애냐 사랑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랑애로 맺어진 거하고 사랑자로 맺어진 거는 천냥지차입니다. 사랑애로 이게 맺어진 건 이거는 반드시 뭐가 탐욕이 들어가 있고 집착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맞선 볼 때 사랑할 사람에 대해서 얼굴이나 몸매를 따지고 재산이나 학력을 따지고 인맥을 따지고 이래 따지는 거죠. 근데 남자가 집착하는 거는 소유관념에서 오는 건데 그냥 군립하려는 어떤 권력 의지하고 관련이 있고 여자가 집착하는 거는 탐욕인데 재물이라든지 이런 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지만 여자는 남자 없이도 살 수 있다. 대신에 금고만 하나 있으면 된다. 금고만 있으면 살아요.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낙과하였다. 그러므로 불성론 제2권의 문난이 의탁이성은 어떤 인을 반연하여 이루어지는가? 분별성을 반연하여. 근데 분별한다. 이리저리 나누고 내 밖에 따로 있다. 니 나 다르다. 내 잘났고 니 못났다. 이렇게 분별성을 반연하여 집착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의탁이성은 염정에 다 통하는데 염정이라고 하면 더러운 것 깨끗하면 다 통한다. 어째서 다만 소지의 모습의 집착을 연으로 삼기 때문에 의탁이성을 알 수 있다고만 말하였는가라고 했다. 이 논란을 해석하려면 유가사진호 제74권에서 말하는 것 같다. 거기서 말하기를 문난이 만일 의탁의 자성도 바른 지혜에 포섭된다면 무엇 때문에 앞에서
의탁의 자성은 변기 소집의 자성을 반영하여 집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가? 답하되 거기서 말한 것은 오직 의탁의 자성의 잡념분만을 말한 것이요 깨끗한 정분이 아니다. 만일 정분이라면 그것을 반영하나 집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 자, 이건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유식 삼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상 경전을 볼 때 이 논설을 같이 겸해서 봐야만 더 뜻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변기 소집이죠. 소집의 모습, 그 다음에 의탁의 모습이요. 원성실의 모습. 이래 있다면은,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잘 알다시피 염분이다, 염분. 그러니까 더러운 부분. 하나는 깨끗한 부분. 정분이죠. 그러면 의탁의 정분은 원성실이고, 의탁의 염분은 변개소집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집착하고 이러면은, 이 집착하는 니 잘났고 내 못났다. 그래, 니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 싸운다면, 그런 싸우는 거 서로 짝이 있어가지고 손뼉치 소리 나듯이 의탁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의탁의 모습은 더러운 의탁의 모습이다. 말하자면. 그런데 원성실의 모습이 이게 깨끗한 정분의 의탁이라 하는 뭔가 뭐 진여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진여의 작용은 바로 자비가 나타나고 지혜로서 자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구제하거나 상대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거나 그건 의탁의 모습이죠. 의탁의 모습인데 반대로 원성실에서 원성실은 진여죠. 진여에서 이 의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의탁의 모습은 깨끗한 정분이고 이 변개소입성에서 의탁의 모습 찌집볶고 싸우는 것도 의탁의 모습이니까 그는 염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기할 때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서로 인연에 의해 가지고 변개소집이 일어나는 것도 정분이라고 그러고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자성이 없고 공이락 하는 걸 알게 되면은 그 의탁이는 정분으로서 원성실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의탁이의 모습에서 변개소입성을 볼 수도 있고 원성실성도 볼 수 있고 반대로 여기서 지금 이 논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변개소집의 입장에서 의탁이성을 이야기하고 원성실의 입장에서 의탁이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분과 염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때까지 의탁이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변기소집 입장에서 원성실의 입장에서 의탁이를 얘기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오늘 여기 딱 얘기를 하네요. 말하자면. 그래서 정분이라면 그것을 반연하나 집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반연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의탁의 모습이지만 그게 집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원성실성에서 의탁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거 진짜 알으려면 원성실상에 진여의 자리에 가야 알죠. 예, 맞아요. 그럼 초지 경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경기 안 가더라도 네. 얻을 때는 자기가 진여의 입장에서 대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가끔 나타나겠지만은 초지에 가면 진여의 머물러서 이제 되지만은 머무르기 전에도 가끔씩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고 수행을 해야죠. 이제 이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저는 그때 이걸 줄을 안 보고 이 원문만 강의하다 보니까 그런데 줄을 보니 확실히 드러나네요. 그 전에 제가 이 해심령 강의를 했는데 이 주석을 안 봤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 주석하고 같이 보니까 너무 뜻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강의하는 게 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법문하고 강의하는 것은 아주 즐거움을 잡는 사람이에요. 질문 있으면 하시지요. 예. 예. 삼무성에 가면은 이제 이 의탁이성에 이거는 소멸하고 원성실성만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소멸하는 것은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이제 삼무성인데 뒤에 가면은 무자성 상품에서 분명히 또 얘기를 합니다. 예. 무분별지 입장에 가버리면은 의탁이성이 안 나타나죠. 원성실성이 모습, 진여의 모습이고, 그래서 열왕지 무분별이 아니고, 후덕지 입장에서는 중생구자하는 지혜를 딱 들었을 때는 의탁이성이 나타납니다. 단 원성실의 입장에서 의탁이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집착이 없는 중생구자하지만 집착이 없는 거죠. 그거는 제일 뒤에 가면은 열의 성소 작사품에도 그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진망 화합식으로 아래아식으로 보면 어떤 걸요? 그렇죠. 의탁이성이 이게 전부 다 진망하합식이 되죠. 얘기하면 그게 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는. 그래서 이게 의탁이상을 갖다 식이라고 했잖아요. 병계수는 상이라고 그랬고 이거는 이제 원성실상은 이제 성품 성이 해당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아니, 그리 보면 큰일 납니다. 여기도 연기가 나타나잖아요. 원성실에서 연기가 나타나듯이 연기하고 공성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연기와 공성은 같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공성만 추구하고 연기를 갖다가 이게 배제해버리잖아요. 그럼 원효순이 말 맞다면 그거는 바로 무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일심진열학 하는 거는 바로 불변과 수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공과 불공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같은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공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불공만 추구해서도 안 돼요. 이 불공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연기를 얘기해요. 공은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은 같다는 거예요. 그 둘을 같다고 얘기하는 일심이라든지 진여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성가기감에서 그건 법이라고 표현해요. 법에는 불변과 수연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예? 뭐하고? 예. 그렇죠. 구분이 안 되죠. 이건 상이잖아요. 상은 본래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성이에요. 상무성이에요. 요거는 이제, 상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이 의탁이성 무성이다. 이 무성인데, 왜 무성이라 하는가 하면은, 이 무성은 뭔가 하면은, 생무성이에요. 왜 생무성인가 하면, 서로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기는 것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원성실성은 성이 무성이라고 그래요. 성이라고 얘기해요. 왜 성이라고 하느냐. 성자는 지혜를 얘기해요. 성지란 지혜를 얘기하고, 의라고 하는 궁극적인 법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개 합해져 있는 걸, 성이 무성이다. 여기는, 그게 없다. 성품이 없는 거예요. 비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무성 입장은 다 똑같아요. 병기소유성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 원래 의탁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생무성이에요. 언제든지 이거는 인연이 닿으면 조건이 소멸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자성이거든. 그럼 무자성이라면 원성실성과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항상. 얘기하잖아. 똑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소멸하고 원성실성을 가지만 그렇지만 원성실성이 작용으로 할 때는 의탁이성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라 하는 거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병기 소입성에 의해서 나타난 인연은 찢어 뽑고 싸우는 모습 그 자체의 인연이라는 것이고, 원성 실성의 인연이라 하는 건 찢어 뽑고 싸우진 않는다. 그건 집착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건 뭔가 뭐 중생구제하는 모습입니다. 전혀 행태가 다른 거죠. 이거는 피가 터지던 인연이라면 원성 실성의 인연은 피 터지는 인연이 아니고 도와주는 인연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그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얘기하죠.